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요거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은 전치사다. 전치사가 앞에 나왔다고 해서 어멍 하고 놀라지 말아라. 재미없다. 자, Fascinating nature, temperature, regulating behaviors 까지가 전치사 구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 더가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더가. 그죠? the 가장 fascinating 형용사죠. 이렇게. 그 다음에 명사가 얘입니다. 그러니까 전치사 명사예요. 이렇게. the 명사 이렇게. 요 가운데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부 다 형용사 natural 형용사 여기 대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은 다 형용사예요. 형용사. 그래서 한 단어가 이렇게 더 명사에 한 단어가 이렇게 단어가 세 단어 이상이면 조금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흥미로운 자연 온도 조절 행동 중에 알겠죠? 여기 전치사 얘는 뭐뭐 중에라니까 중에 얘네들 중에 동사가 are고 주어는 누구다? those가 주어져 이렇게. 자, 이런 것들이 뭐 해석을 이제 제대로 해보시면 이게 강조하려고 이렇게 바꾼 겁니다. 태양이 떠오른다가 아니라 떠오른다 태양이 이렇게 해서 강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곤충들의 이런 것들 사회적 곤충들 중에 얘네들은 사회적 곤충들은 바로 가장 이거한 그러니까 여기서의 those는 다른 단어로 바꾸면 뭐냐면 behaviors예요. 이런 사회적 곤충들의 행동들은 are 입니다. 이다예요. 이다. 일형식 동사. 이다. 뭐이다? 바로 이런 것들 이런 게 있다. 이다가 아니라 있다. 일형식 동사. 어디 안에 있다? 얘네들 중에 그러니까 사회적 동물들의 행동은 가장 흥미로운 자연 온도 조절 행위들 중에 하나이다. 이들 안에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 곤충들은 예를 들면 이러이러한 사회적 동물들의 행위들. 걔네들의 행위들이 가장 흥미로운 자연 온도 조절 행위들이다. 가장 흥미롭다고 했으니까 이제 그 흥미로운 거를 밑에서 이렇게 증명해 주면 되죠. 예시를 통해서 증명을 해줄 것이다. 이제 글의 종류는 이 정도입니다. 얘가 주제문이고. 내용은 여기서 끝났어요. 내용은 이것밖에 없어요. 얘가 그러면 왜 가장 흥미로운 자연 온도 조절 행위냐를 보여주면 끝나요. 이 글은. 그러니까 목적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얘네들. 알겠죠? 그래서 요 부분 조금 조심하시고 얘가 행위를 나타낸다. 요 행위. 순서적으로 봤을 때 이제 A로 한번 볼까요? 이렇게 가상의 순서. 이러한 곤충들은 바로 가능합니다. 뭐가? maintain, 온도 조절. regulate, control이라는 뜻이 있죠. regular가 1번 보통이라는 뜻이 있지만 우리 보통 사이즈 있죠. regular가 규칙이라는 단어가 있죠. 규칙적으로. 규칙이니까 결국에는 rule이라는 단어의 뜻이 됩니다. 통제. 규칙. 따라야 될 규범. 그걸 동사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사로. regulating. 그죠? regulate. 통제하는, 온도를 조정하는 그런 행위들이 있다. 그 행위가 바로 maintain 하는 것이 1번
온도를 레귤레이트 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메인테인 하는 거죠. 유지하는 거. 그 곤충들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이렇게 nearly 여기 이것도 잘 봐두세요. temperature 명사예요. 관사 명사. 그럼 사이에 뭐가 들어간다? 얘처럼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고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거 단어 어순 외워두세요. nearly 가까이가 아니라 거의라고 해석하죠. 거의 constant 일정한 거의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어디 안에서? In their hive. 그죠? 그들의 벌집. 또는 예, mound라는 단어가 나오죠. mound. mound. 그죠? 이게 벌써 올라온대. mound. 땅에서. 개미집이라고 하고 있고, 이건 벌집이라고 그러고, 벌집 개미집을 안에서 온도를 거의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그것도 throughout the year. 1년 내내. throughout도 전치사예요. 1년 내내. 이렇게 유지하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바꾸면 바로 constancy라고 합니다. constant를 명사로 바꾼 거죠. constancy. 이러한 constant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일정하니까 이건 지속성이죠. 지속성. 이러한 constancy 바로 these죠. 요 앞에 있었던 이런 these 이렇게 these microclimate. 마이크로클라이밋이란 마이크로는 작은이니까 클라이밋은 너무 규모가 크잖아요. 한국의 기후 이렇게가 아니라 마이크로니까 이 안에서의 기후니까 마이크로라는 단어를 붙여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아주 세밀한 기후들의 지속성이란 바로 depends. 자, 그럼 내가 또 한번 물어볼게요. depends라는 단어가 나오면 앞에가 원인입니까? 결과입니까? depend 앞에 있는 주어는 원인이에요? 결과예요? 여러분들 인과관계를 따지는 버릇을 들여주세요. 이게 수능 독해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유용해요. 왜냐하면 이 논설문 자체는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depend라는 단어가 나오면 앞에 있는 주어가 원인이에요? 결과예요? 결과죠. 이러한 결과는 지속성은 누구 때문이다? 여기에 달려있다. 뭔가 달려있다. depend 의지한다. 이렇게 하고 해석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결과물은 이러한 결과는 바로 누구 때문이다? Not just on이니까 이것 때문이 아니다. 또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이것 just는 only로 보세요. 그래서 A 플러스 B이다. A뿐만 아니라 B 때문이다. 그래서 not just A but also는 빼도 되죠. B 때문이다. 이게 이 글의 시험 문제였습니다. 원문제죠. 원문제. 자, 그러면 이제 질문해 보면 A와 B를 자, 이렇게 쓰면 동사를 R로 쓰나요? M으로 쓰나요? B가 핵심이죠. 그러니까 얘가 말하고 싶은 것은 로케이션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빈칸을 뚫어놨고 이러한 행위는 누구 때문이다? 이것 때문이다. 이거예요. 여기가 원인이니까. 원인 A와 원인 B 중에 얘가 말하고 싶은 건 B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뭡니까? 벌집이나 개미집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빈칸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게 이 글의 요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은 거죠. 이게 핵심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 글은 로케이션에 대해서 나오는 글이 아니에요. 또는 인설레이션이라는 단열재, habitat, 그죠?
습관처럼 가서 사는 곳이 우리가 거주지라 그러죠. 서식지의 위치나, 그죠? 또는 그 재료에 뿐만 아니라 바로 빈칸 때문에 이렇게 메인테인, 유지하는 게 가능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요지가 아까도 가장 흥미로운 게 자연 온도 조절 행위를 하는 자가 누구냐에 대한 글이 B니까. 그 지역의, 그 서식지의 위치가 아니고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곤충들의 행동 자체가 처음부터 핵심 키워드였잖아요. 이해가시죠? 그럼 이제 밑으로 내려갑니다. 정리되셨죠? 그리고 when이 나오면 뭐 시작된 거다? 예시. 그렇죠. when이나 if가 나오면 예시가 시작되죠. 참고로 알아두면 그래서 빈칸이 이 글의 요지가 되겠구나 라고 잡을 수도 있죠. 뒤에 예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예시를 일반화해서 이렇게 올리면 돼요. 일반화라는 걸 영어로 쓰면 generalize니까 generally 뭐를 general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라는 말은 뭘 본다는 소리예요? 좁게 본다는 소리예요? 넓게 본다는 소리예요? 넓게 본다는 소리가 generally 넓다라는 뜻이 있죠. 종합이라는 뜻이 있어요. 종합병원, general hospital, general cleaning, 대청소. 그러니까 결국에 여러분들이 뭐를 정답으로 잡으면 안 된다? 예시를 정답으로 잡아버리면 뭐가 된다? 오답이 돼요. 왜 오답이 된다? 세종대왕은 죽었다. 이순신은 죽었다. 이 글의 요지는 이순신과 세종대왕이다? 아니다? 아니다. 얘를 뭐 해야 된다? 일반화 시켜야지 요지다. 알겠습니까? 그게 성급한 일반화 조심하셔야 돼요. 그걸 가지고 오답을 잘 만듭니다. 그걸 가지고 무관한 문장을 잘 만든다고. 알겠습니까? 매력적인 오답지는 뭘로 만들어요? 예시로 만들어요. 왜? 지문 안에 나왔으니까. 이해 갔죠? 그래서 surrounding temperature, 그 기후, 그 주변의 온도가 올라가면, 그죠? 자동사예요. 올라가면, 그 온도가 올라가는 조건이죠. 이게 지금 디테일한 거예요. 이순신은 죽었다. 이 얘기예요, 지금. 올라가면, activity가 이 글에 일반화를 시켜야 될 지금 예시니까. activity in hive. 얘네들의 행위가 줄어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뭘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걸 뭐라 그럽니까? 온도가 올라가요. 근데 환경, 그 주변에 있는 온도가 올라가요. 그랬더니 뭐를 낮춰요? 나의 움직임, 그 안에 있는 살고 있는 애들의 벌레들의 곤충들의 행동을 낮춰요.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몇이 돼요? 0을 만들어요. 이걸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네가 나를 때려요. 그랬더니 나도 너한테 반격을 해요. 그래서 내가 맞으면 1인데 마이너스 1인데 나도 때렸으니까 플러스 1이야. 그래서 너랑 나랑 쌤 끝났어. 0. 이걸 뭐라 그래요? 남이 때릴 때 나도 때리는 펀치를 무슨 펀치라고 그래요? 카운터 펀치라고 그러죠. 카운터가 무슨 뜻이에요? 카운터가 무슨 말이에요? 반대, 상호 보완 쪽하고 똑같아요. 네가 때리면 얘를 낮추면 돼요. 그러면 합쳐서 0이 돼요. 이걸 우리가 상쇄라 그래요. 상쇄. 알겠습니까? 이 글의 요지는 한 단어로 표현하면 상쇄 효과예요. 상쇄 효과. 얘네들이 constancy, 일정하게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핵심은 뭔 거예요? 상쇄예요. 상쇄. 카운터 액팅을 한단 말이에요. 카운터 액팅. 카운터가 반대란 뜻이니까 얘들아. 접두사 배웠을 거 아니야. 능률복화에서 나왔잖아. 카운터. 안 나왔어? 나왔어요. 나왔잖아. 시계방향. 영어로 뭐라 그래? 시계방향. 이것들 그렇게 다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외워도 시계방향은 영어로 뭐야?
컬러 wise라 그러잖아요. 이 wise가 현명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방향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면 반시계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반시계. 그래. 카운터를 쓴다고. 카운터. 얘네들의 핵심은 카운팅이에요. 카운팅. 카운터를 하는 액트를 하고 있어요. 지금 카운터 액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0이 되면 우리가 그거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off란 표현을 써요. 세팅이 아예 처음부터 다시 시작됐어요. offset. 모든 게 끝났어요. 세팅하다. off니까 끝나버린 거예요. 이해 갔습니까? 야, 니네들이 이런 거 배우려고 나한테 온 거 아니야? 다음 주에 이런 분석지가 칼라로 나갑니다. 이거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내용 파악은 해요. 제가 이제 교재를 드리는데 이제 시험 범위가 어느 정도 정해지면 교재를 드려요. 이거를 교재로 만들어서 드려요. 이거 보면 해석 다 해요. 이거 보면 해석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나한테 이거 배우러 온 거 아니잖아. 그죠? 그죠? 시험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선택지를 잡아야 돼요. 선택지. 어차피 시험 여러분들 등급은 선택지에서 결정됩니다. 자, 그래서 카운트 액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알아야 될 부분이 또 뭐가 있냐면 우리 아까 그 영작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그것들은 이렇게 콤마가 찍혀 있는 관계대명사들은 우리가 계속적 용법으로 하죠. 보어로 해석해요. 보어. 그리고 그것들은 and it. 그리고 그것들이 decrease the amount. 여기서의 그리고 그것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it은 앞 내용이죠. 앞 문장 전체죠. 이 전체 요 앞 내용으로 인해서 그 액티비티가 떨어지는 것이 결국에는 무엇을 감소시킨다? 참 재밌어요. 영어 단어가 동사가 왜 어렵냐면 왜 여러분들 수동태 자타동사 과거분사 현재분사가 시험에 잘 나오냐면 여기서는 지금 자동사로 썼죠. 떨어진다. 근데 여기서는 또 타동사로 썼어요. 이거를 떨어뜨린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얘는 수동태가 없고 얘는 수동태를 쓸 수가 있어요. 같은 동사인데. 이런 것 때문에 PP로 쓸래, ING로 쓸래가 자꾸 시험에 나와요. 어법에 계속 나오죠. 그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동사인데. 얘네들은 행위는 지가 떨어진다고 보고, 그리고 그 행위가 이거를 떨어뜨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게 양이죠. 뭐의 양을? 온도의 양을 떨어뜨린다. 이게 바로 상세죠, 상세. 다시 말하면. 오프셋 시켜버리죠. 여기가 아니라 여기죠. 디크리스 시킴으로써 오프셋을 시키는 거죠. 상세 효과가 일어난다. 이거를 명사로 쓰면 오프셋이고요. set off 하면 동사입니다. 상쇄시키다 이 말이에요. 뭐의 양을 떨어뜨리냐? 그 동물들의 신진대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온도. 그 온도의 양.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generated by insect metabolism. 메타볼리즘에 의해서 만들어진 열의 양을 감소시킵니다. 메타라는 것 자체가 넓다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 전체에서 일어나는 뜻이 신진대사예요. 리즘이라는 것은 시스템을 말하니까. 체계. 알겠죠? 이 메타볼에서 이 볼은 바이오를 말해요. 그러니까 생체란 뜻이죠. 그러니까 몸 전체에서 일어나는 체계.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신진대사라고 하죠. 신진대사는 이제 모든 걸 다 포함하죠. 뭐 땀을 흘리다, 뭐 몸을 움직이다. 그러니까 얘네들의 신진대사에 의해서 generated 발생된 열의 양을 떨어뜨려 줍니다. 얘가 예시긴 하나
예시긴 하나 여기에 빈칸에 나와 있는 말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좋은 표현들이니까 조금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분사가 껴있으면 그죠? 과거 분사가 껴있다는 말은 주격관계대명사하고 비동사가 빠졌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which is generated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생산된 열, hit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분사가 껴있는 문장들은 조금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조금 깊이 있게 좀 보시는 게 보는 게 좋습니다. 어법이 나오건 서술형이 나오건 뭔가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셨죠? 그 다음에 내용상으로 봐도 핵심 주제의 예시 중에서는 좋은 표현이니까 좀 외워두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 부분 집중합니다. 이거는 시험에서도 조금 문장 삽입 순서에서도 잘 나와요. 임팩트의 기능이 뭐냐 이거죠. 이게 콤마가 찍혀 있으니까 일단 이건 부사적 개념이잖아요. 임팩트 그러면 사실은 그럼 앞에는 거짓말이었단 소린가요? 역접입니까? 역접도 있어요. 임팩트가 역접도 쓰입니다. 실제로. 근데 뭐도 있다? 일반화가 아니라 재진술. 저는 수능이 끝나면 미국을 갑니다. In fact, 사실상 every year, 매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쓸 때 이제 임팩트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재설명이라는 말은 재설명을 해준다는 말은 이게 중요하다는 소리예요. 쉽게 말하면. 중요하니까 한 번 더잖아요. 한 번 더. 사실상, 실제로, 사실상 many animals decrease their activity. 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면 이 내용과 같은 내용 찾아가지고 집어넣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문장 삽입 순서상으로 봤을 때, 순서나 문장 삽입 문제를 봤을 때, 내용상 임팩트를 이해하시면 요 앞 내용, 즉 상세 효과를 본 그 내용이 여기 내용입니다. 그들의 행동을 감소시키잖아요. 어디에서? In the heat. 사실상 더울 때는 자기 행위를 감소시키는 게 일반적이니까. 어차피 재진술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뭐를 늘려줘요? Increase it. 여기서 it은 누굴 가리킵니까? 대명사는 외국어에 있어서 가장 기본기입니다. 누굴 가리켜요? 누구? 그렇죠. 그리고 그 행동을 늘립니다. 그러니까 감소하고 늘리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본다? 한 단어로? 이거의 요지. 한 단어로 뭐다? 그러니까 늘렸다가 줄였다가 또는 유지하다가. 자,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은 지금 예시예요. 이걸 일반화하면 한 단어. 아까 위에서 무슨 단어였어요? 이것들 위에 거 조절 regulation이라니까요. 이거를 위에 있는 한 단어로 바꾸면 regulation이라고. 알겠어요? regulate 여러분들 좀 동의어 혹시 아세요? 아까 내가 컨트롤은 적어드렸고 또 컨트롤. 내가 막 내 마음대로 조절하는 거. 막 언론이 시민들의 여론을 막 조절해버리는 거. 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손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또 핸드 하지 말고. 여기 손톱 요거 정리하는 걸 뭐라 불러요, 우리가? 무슨 큐어? 매니가 손입니다, 손. 수동이 영어로 뭐예요, 수동? 매뉴얼. 수동. 내가 손을 가지고 내가 너를 뭐라 해버린다? 통제하고 갖고 논다. 이게 통제라는 뜻이에요. manipulate. manipulate이 통제하다예요. 기본적으로 알아도 얘들아 이 man은 손이고 그럼 발은 뭐야? 그렇지. 발 패드잖아요. 패디큐어.
그래서 pedestrian 하면 보행자잖아요. 여러분 혹시 이 단어가 뭔지 아세요? 표펫? 표펫. 표펫. 꼭두각시가 뭐예요? 꼭두각시가 뭐예요? 꼭두각시. 아, 꼭두각시. 야, 네가 조정한다는. 그렇죠. 네가 뭐 북한의 꼭두각시야? 꼭두각시가 뭐예요? 뒤에서 조종을 하면 위에서 이렇게 실 가지고 조종을 하면 밑에 실에 달려 있는 인형이 움직이는 거 있죠. 그게 꼭두각시예요. 그럼 꼭두각시라는 저 단어를 뭘로도 사용할 수 있는 거야? 통제하고 조절하다의 뜻으로 쓸 수도 있는 거라고. 표펫. 이게 꼭두각시 인형이에요. 인형. 이런 게 어느 책에 나오겠냐. 이런 거 배우러 온 거죠. 한번 볼게요. 자, 추울 때는 지가 마음대로 이렇게 increase도 하고 decrease도 합니다. 그거에 기가 막힙니다가 이 글의 요지잖아요. 동물들이 그걸 기가 막히게 합니다. 우리 인간은 이걸 못하죠. 못하니까 뭘 써요? 우리는 신체 능력이 떨어지니까 우리는 뇌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어 버리잖아요. 에어를 우리가 컨디션 조절해 버리잖아요. 컨디션이란 단어도 컨디션이라는 이 단어도 사실은 조건이나 상황이란 단어만 있는 게 아니라 조절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컨디셔널을 쓰잖아요. 에어 컨디셔널. 공기를 우리가 조종해 버립니다. 이해 가시죠? 그리고 사람들, 어떤 사람들 who are allowed to choose level of the physical. 인간도 그러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인간도. 액티비티를 더울 때는 안 하지 않느냐. 그리고 추운 겨울 또는 추울 때에서는 adjust. 이런 인간들도 adjust their look. 그러면 여기서에 하나 또 빠졌네요. adjust는 또 누구의 동의어다? adjust는 또 누구의 동의어다? 이 지문 내에서는 동의어밖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누구의 동의어다? adjust도? regulate의 동의어다. adjust가 조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정이니까 컨트롤이죠. 조정이니까 통제죠. 통제. 다시 말하면. 그들의 workload, load를 조절하지 않느냐. 그죠? to body temperature에 대한. 그래서 이러한 행위들은 serve, 역할을 합니다. serve. 이 단어도 외워두시는 게 좋겠다. serve. 이런 행위는 help란 뜻이에요. 이게 여기서의 뜻은 help의 뜻이에요. help. 도움이 됩니다. serve. 뭐 하는데? avoid. 얘와 얘를 안 하는데. 이것도 단어 재밌어요. 여기 밑에 나와 있지만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 좋냐면 이 어원을 똑같이 가진 단어들이 많기 때문에. 하이퍼, 히포라고도 하고요. 여기는 하이퍼, 히포 이렇게 읽습니다. 이거는 하이퍼, 여기는 히포. 그래서 여기는 위라는 소리, 여기는 겉, 바로 밑. 겉이란 소리고 여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는 밑이란 소리고 밑. 여기는 위란 소리입니다. 위. 어원이 그래요. 그래서 피부 밑과, 잘 들으세요. 피부의 밑과 나의 겉으로 보이는 행동이 다른 사람을 양의 탈을 쓴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걸 영어로 뭐라 그래요? 내가 보여지는 것과, 쉽게 말하면 내가 말하는 것과 내 속내가 다른 사람. 좀 유식한 말로. 이 단어를 쓰죠. 그럼 한글로 먼저 얘기해봐.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내 피부 내면과 히포. 내가 보여지는 말하는 것과 행동이 다른 사람. 위선자라고 그러죠. 위선자. 위선자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위선자.
hypocrite. hypocrite 하면 위선자라는 표현이 되죠. 이해가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나의 이론이 있습니다. 이론이 뭐 theory도 있지만 이 thesis도 이론이에요. 이론. 그러면 아직 이론화 되기 바로 밑에 있는 이론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hypothesis, 가설이라고 불러요. 알겠어요? hypothesis라고 부르죠. 뭐 하이퍼는 그 유일한 소리니까 뭐 많이 나오니까 이거는. 그래서 여기서도 thermo가 여러분 온도인 거 알죠? thermal가 여러분들 그 뭡니까? 보온병이 thermal이라고 그래요. thermal. 그래서 thermomia라고 하면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무슨 증세를 말하니까 여기는 저혈압, 여기는 고혈압 이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게이트웨이를 끝내고 그 뒤에 보시면 뒤가 아니죠. 변형 문제를 22강 변형 문제. 자, 그 변형 문제는 숙제 변형 문제고요.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 몇 개만 좀 골라놓은 것들 변형 문제입니다. 자, 받자마자 5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방금 배운 거니까. 세 문제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도현이 하나 갖다 줘야 되겠네. 이거 내가 모아놓을게, 여기다가. 자, 주제는 뭡니까? 여기서 뭘 보여준 거예요? 이 글에서 가장 흥미로운 게 temperature regulating을 하는 그 행동들인데 그 행동들에 대해서 증명을 해줬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합니다를 영어 한 단어로 뭐라고 불러요? 이런 식으로 합니다를 보여주는 걸 영어 한 단어로 뭐라고 그래요? 가장 쉽게. 선생님 영어 공부하는 이거를 알려주세요. know how라고 그러죠. know how. how예요, how. 이 글은 how에 관련된 거예요. 뭐를 하는? 온도 조절을 하는. 알겠습니까? how 대신에 쓸 수 있는 단어가 뭡니까? 관계부사에서 왜 how 다음에 how 앞에 선행사를 안 쓰죠? 두 개가 동의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뭘로 바꿔도 된다? the way로 써도 이 글의 가장 핵심은 방법에 관련된 거죠.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방법에 대한 이야기다. 정답이 몇 번? 2번. 그죠? 메인테인을 어떻게 하는지, 레귤레이트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6번. 내용 일치하지 않는 것. 학생들이 이런 성향이 있어요. 내용일치를 볼 때 윗글에서 나오지 않은 내용을 내용일치 안에 선택해 집어넣으면 어떤 경향이 있냐면 학생들이 추론을 해요. 내용일치 문제는 추론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선생님, 온도를 조절하니까 사람들은 조절하는 이유가 자기 몸하고 온도가 다르면 싫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 말은 여기 없어요. 그건 네 생각이고. 몇 번이 정답이다? 2번. 이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호하는 내용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오답을 이렇게 이끌어내는 출제자가 조금 머리를 쓰는 것들은 좀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함정을 파놓으면 많은 학생들이 걸려요.
알겠죠? 그래서 추론은 절대 금지합니다. 내용 일치 문제에서 추론과 합리적 선택, 그딴 거 없습니다. 합리적 선택과 추론은 절대 하지 않도록 합니다. 왜냐면 그러기 쉽기 때문에. 이거니까 이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 내용이 없으면 쓰지 마세요. 순서는 아까 내가 수업 공부할 때 잡아드린 거니까, 순서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풀도록 합니다. 아셨죠? 다만, A번에 나와 있는 in fact가 나와 있죠. in fact가 나와 있죠. 그럼 우리가 아까 말했던, in fact의 앞에는 뭐였을 것이다? in fact 뒤에 나온 내용과 똑같이 increase와 decrease가 나와야 되니까 조절한다에 대한 내용인 B번의 끝부분이 in fact 앞에 들어간다는 것은 정확하게 할 수 있죠? 오케이. 자, 그 다음 2번 문제 보실게요. 1번 문제 보실게요. 22강의 1번. 지금 내신 대비를 이렇게 하면 좀 되겠다 좀 생각이 좀 드세요? 잘 하세요. 이번에는 좀 좋은 기회니까 추석 연휴 때 온라인 수업에 추석 연휴 껴서 분위기가 너무 들떠서 공부를 또 이번 학기 중간고사도 못하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기회예요, 기회. 그죠? 여러분한테 기회니까 추석 연휴 때 뭐 하십니까? 이제 뭐 잔류하는 학생도 있고 뭐 집에 꼭 필요한 행사만 참가하시고요. 그죠? 꼭 필요한 행사만 참가하시고 많은 양의 자료들이 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철저하게 좀 미리 끝내두세요. 무조건 시험 대비는 일주일 전에 끝내야 됩니다. 왜? 나머지 그 일주일 동안에 또 뭔가 새로운 게 나올 수도 있고 정리도 해야 되고. 알았죠? 계획을 무조건 일주일 당겨서 끝내십시오. 알겠죠? 시험 시작 전 일주일 전에 끝내세요. 알겠죠? 범지가 그렇게 하고 있나? 그렇게 하고 있어요? 조금 시간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해야 양이 맞을 거예요. 알겠죠? 자, 2번 보시면 끝났다고 해야겠다.